자,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작업.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 조금 더 한번 뎁스 있게 나가면 이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많은 영역을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데이터 마이닝이 어디에 있어요? 아주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래서 정형 데이터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나 패턴을 분석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마이닝이 부각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딥러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머신러닝 이런 관점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은 목적성이 다릅니다. 목적성. 자, 그래서 머신러닝은 특정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측면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요. 데이터 마이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겨진 의미와 패턴을 데이터에서 이제 분석하는 관점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은 좀 안 헷갈리실 것 같고요. 여기 겹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면은 이런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기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법들은 이렇게 이제 특정 마이닝을 위한 기법, 머신러닝을 위한 기법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이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트리야. 의사결정 트리는 목적성에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목적성에 따라서 또 이제 머신러닝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더 직관적이실 것 같아요. 저 데이터 마이닝은 전통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냐? 자, 이것도 의외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활용 영역이 아닌 것은 적정한 활용 사례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와 마케팅에서 고객의 구매 패턴이라든지 선호도, 그리고 맞춤형 개인 맞춤형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 영역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파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금융에서도 신용 예측이라든지 이상거래 탐지, 부정 이상거래 탐지.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매일 편돌이야. 편의점 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과자를 사 먹는데 갑자기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뷔페를 사 먹었어. 그럼 약간 이상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데이터들을 또 파악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의료에서도 질병 발병률이라든지 치료 효과 예방 전략 등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통신에서도 이제 사용자 행동이라든지 고객 이탈 네트워크 최적화. 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SNA 이런 기법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고객이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해. 자,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이때쯤 이제 거의 이제 약정 기간이 끝날 때가 됐어. 그럼 어때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좋은 휴대폰으로 교체해라라고 이제 마케팅도 하고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소셜 미디어 고객 행동 분석, 광고 타겟팅 분석.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고객이 가방을 많이 이제 클릭을 했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좀 좋은 제품의 가방이 이제 상품이 등록이 되면 그런 것들 추천해주는 이런 것도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교육도 요즘 이제 핫하죠, 그죠? 그래서 성취도라든지 그리고 이 친구의 진도율을 보고 교육 수준을 평가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그런 형태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형 데이터 마이닝과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형 데이터는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마이닝을 우리가 정형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요. 앞이 정형이 붙는 이유는 분석하는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이전에 한번 정의를 했었고, 어때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뭡니까? 행과 열로 2차원 구조를 가진 데이터 구조, 즉 구조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했었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형태가 없는 길이라든지 이미지에 용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만 이미지에 찍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실은 텍스트 데이터가 가장 비정형 데이터에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형 데이터 마이닝은 어떤 구조와 스키마를 가진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은 구조가 불명확하거나 스키마가 없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기법에는 회귀 분석이라든지 의사결정 나무라든지 클러스터링, 연관 규칙 등이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에는 텍스트 분석, 자연어 처리, 감성 분석,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뷰를 썼어. 근데 이 리뷰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새로운 의미를 찾으면 토픽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을 쓰고요. 목적은 패턴, 관계,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데이터를 예측을 하기 위한 관점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추가적인 정보 추출,
분류 군집화 및 예측 등을 위한 모델링에 주로 활용을 합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하고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을 터치해드린 건 뭐냐면 한동안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이 출제가 안 되다가 이제 최근에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오면서 비정형 데이터가 가장 더 가치 있다라는 거를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ADSP에도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데이터 마이닝의 수행 절차는 자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데이터 가공, 즉 전처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분석에 맞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런 분석 기법들을 여기서 적용해가지고 이 데이터에 맞는 분석 기법을 선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델링을 시켜가지고 좋은 값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일하결정 나무를 썼어. 결과가 70점이야. 근데 회귀 분석을 쓰니까 결과가 80점이야. 그럼 이런 알고리즘들을 교체해서 좀 더 높은 정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마이닝 적용, 즉 모델링에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가지고 최적의 결과를 주는 모델을 선정을 하고 그걸로 의미와 패턴을 리포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가공부터 해가지고 모델링, 검증, 확인 과정은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들의 80%의 업무 비중이 실은 요 과정들에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변환 기법의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어디에 있었어요? 요거 데이터 가공. 그래서 자, 이 기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스무스잉이라고 하는 평화라. 자,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이상값들을 변환하는 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은 노이즈도 제거하고 이상값도 어디요? 이상값의 범위에서 우리 어떤 특정한 범위 값으로 아주 크거나 작은 값을 특정한 범위 값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데이터 분포를 매끄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쓰는 기법들은 이제 구간화라든지 군집화라든지 차원 축소 등이 있어요. 자, 구간화는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연속형 변수 1, 2, 3, 4, 5, 6, 7, 8, 90을 어떻게 해요? 특정 간격. 예를 들어서 15살, 25살이 있어.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10대, 25살은 20대.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구간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평화라 기법이 있고요. 다음은 일반화. 특정 구간에 분포하는 값으로 범위를 변환하고 범용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상값과 노이즈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징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교화입니다. 정교화 우리 봤어. 어디서 봤어요? 안 봤구나. 표준화를 봤네요. 자, 정교화는 데이터를 특정 구간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아까는 분포하는 값이었잖아, 일반화는. 얘는 이제 아예 15를 어떻게 해요? 0.5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범위를 딱 정해놓겠죠. 0 혹은 1 사이의 값, 마이너스 1 혹은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는 거를 우리는 정교화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민맥스 정교화라는 게 있습니다. 민맥스 정교화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최소값이 0, 최대값은 1의 범위 내에서 0,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표준화예요. 표준화는 어디 공부했어? 우리 Z스코어라고 하는 거 공부했고요. 표준화 점수. 데이터를 0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포시키는 방법이고요. 평균형, 표준 편차는 1의 범위로 바꾸는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음은 범주화입니다. 자, 범주화를 우리가 이산형화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이것도 이제 범주화 일종인데 이산형화는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그 중에 이항 변수화가 1, 0 두 개의 범주로 변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차원 축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개수를 줄여나가면서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차원 축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5개의 변수가 있어. 그럼 이걸 몇 개예요? 2개로 바꾸는 거야. 근데 뭐예요? 맞아요. 이 의미들을 다 담게 하는 2개의 변수로 줄이는 방법이 차원 축소인데요. 자, 이게 실은 궁극적인 의미가 맞아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건 머신러닝 관점입니다. 차원 축소를 2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가 특성 선택, 이 변수 선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특성 추출. 지금 방금 요거 말씀드린 게 특성 추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특성 선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피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변수 선택은 뭘까요? 아까 5개의 변수가 있어. 그럼 이 중에서 이 변수,
이 변수를 선택하는 거를 특성 선택, 다른 말로 변수 선택. 머신러닝에서는 이 단어를 피처 셀렉션, 피처 익스트랙션, 그래서 특성 선택과 특성 추출 혹은 특징 선택, 특징 추출이라고도 합니다.